지금 가장 얄미운 사람을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얄미운 인간이 이준석입니다. 얘 왜 이렇게 까붑니까? 도대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 야당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가장 이준석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문재인? 문재인이 그날 어딘가 떠나는 날도 이준석이가 야당 대표가 된 모습을 보고는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철이 이준석과 또 TV에 나와서 떠들고 밥도 먹고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서로가 악수를 하고 끼안고 그랬던 그런 아주 다감한 두 사람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봤을 때 왜 대통령 전화를 안 받냐, 빨리 받아라, 축하하려고 전화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또 전화를 받았다. 그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문재인 씨의 내용을 우리가 읽기도 했고, 또 이철이가 이준석을 찾아와서 뭐 그냥 허리가 꺾어지도록 인사를 하고 어서 오세요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야당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중도 그리고 우파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야당 여러분들은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과 함께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했더군요. 여당을 위해서 문재인의 테러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우리 이준석의 결정은 바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해줬더군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 방역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코로나 문제가 번지고 올가을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제 싱가폴식으로 그렇다면은 방역 이런 것도 이제 확진자 숫자도 쉬지도 많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이 상태로 넘어가면서 가게들 문 열고 재난지원금 논아주면서 흥청망청 써보자 뭐 이런 식의 대선을 얼마 안 두고 여기에 합의점을 이준석이가 해줌으로써 저는 배신자 이준석이가 야당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못된 것만 배워서 철딱서니, 네, 철딱서니 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애늙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늙었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못된 모사만 배워가지고 히히 꼴꼴 하는 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린다. 확 뭔가가 있으면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TV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입하고 혓바닥은 잘 돌아가가지고 말은 정말 잘합니다. 얘가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십몇 년을 연예인이 가수가 배우가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서 제대로 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얘는 완전히 정치 모사꾼으로 날리는 거는 입 날리는 거는 정말 누구를 갖다 대도 지지 않는 그런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정말 대단한 입을 가진 만큼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본인이 무슨 생각도 없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야 어떤 방법으로 가든 누가 하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여당이 하든 뭐 야당의 여당 같은 인간이 하든 나는 알 바 없고 나만 잘 되고 나중에 내가 잘 도와준 사람에 의해서 또 그런 생각인가요? 큰 목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미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래도 낫습니다. 왜 뻑하면 나와가지고 윤석열 그나마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의 가시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떠나보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모사꾼으로 평생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을 보내기도 전에 제가 볼 적에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살지 못할지 모르거나 아니면 정치를 못하게 만들어야지요. 저희가. 이런 인간을 그대로 놔둬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계속 정치를 한다면 저희의 정치,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때 그렇게 우리가 가슴 아프고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잘 만들 수 있을까 했던 그 걱정거리의 그 인생이 십수년 전이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저런 모사꾼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대한민국은 발전이 없고 용납이 될 수 없고요. 저희 세대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세대까지 정말 굴욕적인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경제, 안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제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죠. 국힘 부르기도 싫네요. 빨리 잘라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정직하게 나서서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뒷방 늙은이처럼 여우처럼 앉아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지, 내가 괜히 나서봤자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내가 장관 자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욕 들어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나는 뒤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다 다져지면 그때 딱 나타나서 내가 다 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은 용서를 해서는 안 되고요. 빨리 이 배신자 이준석이는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게 임기말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네요. 600조. 여기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애가 야당의 이준석이죠. 여러분들 이준석 얘기를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될 말입니까? 좀 똑바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응? 이준석이가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대선, 오늘이 만일에 대선이라면,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 기사입니다. 5% 차로 패배를 할 것이다. 2030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지가 무슨 2030이 무슨 우상인 줄 아나 봐. 이 어린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도 35살, 40살이 지난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정신이었습니까, 우리가? 철이 없고 사기도 당하고, 저도 사기 당했어요, 그 나이에.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럴 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애가 30 몇 살밖에 안 된 애가 무슨 지금 오늘 선거를 한다면 5%로 패배할 것이다. 2030을 잡아라. 그래서 네가 잘하면 2030 다 잡는 거야? 2030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봐. 전부 지금 널 싫어하고 있어. 점점. 뭐 하는 건데? 네가 하는 게 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평인 컬럼. 아주 글 잘 쓰시죠. 김종인, 유승민에게 잘못 배운 이준석.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며 윤석열에게는 당에 입당하라고 압박했죠. 해서 결국 입당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입당을 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져. 그거를 또 모면하려니까 지가 나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갈구는 얘기를 해. 왜? 더 떨어뜨려서 좌파가 돼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여기 띄워서 보내드리겠지만은 말씀드린 대로 얘는 제가 볼 적에 스파이지 않나. 야바이꾼처럼 노는 이 결과가 어찌 될지 모든 것이 잘못된다면 너는 절대로 용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들어요. 어디 가서 여기 저 청담동 나타나면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내가 사람 패면은 저 깜빡하기 때문에 입이라도 그냥 한마디 정신 차려! 라고 얘기를 저는 해줄 겁니다. 정말 더러운 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유승민과 이준석은 박근혜 탄핵을 지지해 탈당했다가 제3지대의 광야 생활을 1년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과 김종인의 공통점은 돈과 조직이 없는 걸 견디지 못하는 웰빙 체질. 뭔가 지 밑에 이 부하들도 없고 아무것도 따까리들이 없으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유승민이 이거 지금 나와가지고 대권에 나와서 떠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아주 뻔뻔하게 짝이 없는 김무생, 유승민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김무생이 이 늙은이 생각하면 또 무슨 공항에서 건방지게 무슨 트렁크를 갖다 빅 던져가지고 주워 올린 애가 또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물론 이제 김무생이가 시켜줬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화제를 또 만들어가지고 윤석열이가 힘이 들었을 때도 있었죠. 뭐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편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에서 고군분투하는 정치인을 향한 가학적 발언은 자신들의 부모때로부터 이어받아 벗어나지 못하는 웰빙 체질에 대한 무의식적 콤플렉스의 표현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보수 쪽에서는 박근혜를 탄핵하고 이명박을 수감한 윤석열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다며 최재형을 대안으로 삼는 일부 세력을 제외하고는 아우 최재형 씨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대통령감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카리스마도 없고 심심하고 문재인을 저쪽에다 집어넣기에는 좀 힘든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딜 들어오면 바로 그럽시다. 이런 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직 지켜봅시다.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가장 유력한 후보라는 인식하에 정권 연장을 막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와신 상담의 심리로만 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좀 깁니다. 자, 이 중에서 그저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배우느냐가 중요하다. 이준석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데서 배워야 한다. 이준석은 서울과학고와 서울대에서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얘는 맨날 이거 하나 가지고 팔고 다니면서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은행원 무슨 출신 아버지 잘 만나서 돈 좀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에 뭐 실력도 좀 있어야 되지만 뭐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워서 디지털과 말싸움에는 되게 능합니다. 얘는 아직도 나와서 떠드는 거 보면은 얘는 무슨 텔레비 패널입니까? 지가 뭐 아직도 인기 영화 무슨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뭐 휴가철을 보내면서 뭐 얘는 자기가 다음 대권에 무슨 이런 정말 어린 받지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쇼를 하고 있는 이 대먹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애는 가만둬서는 안 되는데 지금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이 야당 이거 정말 창피하지도 않은가 봐, 이 야당. 이 사람들 전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린애한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래서, 이 텔레비 패널 같은 그 야당의 대표 이준석이 정치를 잘못 배웠고, 정작 김종인은 지금까지 제3지대 불가론으로부터 돌아서 또 될 만한 쪽에 붙을 요량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은 과거 김종인에게 잘못 배운 그대로 애 늙은이처럼 돈 조직 운운하면서 임성열의 입당을 압박해서 입당을 했죠. 그러더니 지지율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찐 보수들이 나라는 살려놓고 봐야 한다는 일념으로 주장할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독자적으로 중도를 추구하지도 못하는 겁쟁이들의 보수의 둥지를 차지하고 설치고 있는 이준석.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깎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늘려주고 나쁘지 않은 스탠스 운운하면서 대의는 없고 술수만 쓰고 있는 김종인이 해온과 같은 간신배 역할을 하고 있는 어쩌면 좌파가 정권을 다시 잡으면 나는 중간 중립을 지켰기 때문에 다음 자리에서 너희들이 뭔가 장관 하나 주지 않겠니? 젊은 장관 이준석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종인의 애기 정치인이니까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쓴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인류는 탕류. 탕류는 먹지 말아야 돼. 머리 아파. 탕류는 서로 다른 두 물이 합류 지점에서 선명한 선을 그으며 따로 그러나 같이 흐르는 장엄한 모습을 알지 못하듯이 그 모습은 새의 시선으로 보이지 지렁이의 시선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모든 걸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보수의 정체성을 흐리고 남로당식 진보의 정책에 중도의 베일을 씌운다. 정말 대단히 구구절절 대단한 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준석 같은 애가 김종인 할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물저물 중도 진보 합친 듯 하면서 보수 쪽에서 월급 받아 처먹고 여기서 보수인 척 하면서 꼬랑지 푹 내린 척 하면서 저쪽에서 전화하면은 이철이 전화 왔고 그래요? 제가
아, 형님, 그래요.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뭐 여기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뭐 얘기가 뭐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하고 그만둬야죠. 이러고 있는 정말 탕류 같은 지렁이보다도 못한 그런 놈이 지금 야당에서 보수를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